피그마는 구글 계정으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형을 만들면서 피그마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파일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파일 이름을 정하는 일이겠죠. 좌측 상단에 제목 없음을 클릭하시고 아이콘 만들기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SS로 되어 있는데 파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레이어들이 어떻게 쌓이는지 볼 수 있거든요. 레이어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는 기본적으로 좌측 파일 관리, 하단의 도구, 우측 옵션 조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단 만들면서 각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프레임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 뭔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프레임 1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죠. 숫자는 프레임 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웹에서 보는 크기가 1920, 1080 해상도입니다. 이걸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크기라고 되어 있죠. 이 크기를 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상도가 우리 유튜브 해상도 아시죠? 1920, 1080 웹에서 깨지지 않을 만한 기본적인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크기로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이 너무 꽉 차죠.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휠을 돌리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화면 자체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프레임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하고 휠을 돌려서 줌인, 줌아웃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레임의 위치를 이동하고 싶으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프레임과 레이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의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피그마에서 컬러를 바꿀 때는 우측에 보시면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형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컬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컬러를 한번 변경을 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이 부분이 프레임이겠죠? 이 위에 제가 어떤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도형 모양이 있죠? 이렇게 도형을 클릭해서 네모 박스를 넣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파란색 프레임에 회색 도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레이어에 보시면 1프레임 아래에 렉탱글이라고 해서 사각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파란색 프레임 위에 회색 렉탱글 사각형이 들어와 있죠. 만약에 이 렉탱글이 프레임 위에 위치한다고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셨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레이어에서는 프레임 1 위로 사각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안 보이죠? 지금 우리 이 프레임 위에 사각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만든 콘텐츠가 레이어에서 프레임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프레임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 콘텐츠는 아무리 공유를 해주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들은 프레임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간단하게 도형을 만들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사각형도 만들어 봤지만 아래에 보시면은 도형 모양이 있죠. 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옆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은 직사각형 선, 화살표, 타원, 다각형 별,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불러오기,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도구가 뜹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은 811에 880이라는 직사각형이 되었죠. 네, 이렇게 아무렇게나 드래그 하면은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직사각형을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도형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네모난 핸들을 많이 봤죠. 이 핸들을 조정을 하면은 크기가 변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디자인 툴에서 이렇게 도형 안에 모서리에 동그라미 모양이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표시는 모서리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굴려보시면 동그란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수치도 나와 있어요. 모서리 둥글기를 45, 40, 42로 하겠다. 이렇게 수치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측에 있는 외형의 모서리 반경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한번 모집해 볼까요? 네. 한 번에 사각형의 모서리가 변경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만 변경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서리만 바꾸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네 곳의 모든 모서리 모양이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모서리 반경 옆에 있는 개별 모서리 부분 있어요. 개별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사각형 모서리에 라운딩을 줄 수 있는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수치만 50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 모서리 모양만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각형 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고자 한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추가해서 이렇게 자르기를 한다든지 점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본다든지 여기 아래 보시면 구부리기 부분이 있어요. 구부리기는 원이겠죠.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부린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서요. 그때그때 사용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형 볼게요. 화살표 누르고 타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원형을 만듭니다. 원형의 다른 점은 이제 사각형은 모서리가 있었는데 원형은 모서리가 없죠. 이미 원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원 위에 커서를 올리면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보여요. 이 점을 한번 클릭해서 이동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사이가 벌어지죠.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점도 생겼지만 요 안쪽에도 점이 생겼어요. 안쪽에 점을 클릭하셔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비율,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 채우기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한 후에 옆에 있는 수입 부분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 안이 비어있는 도너츠 모양의 원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원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반원을 만들면 되겠죠. 네, 반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다각형 볼게요. 다각형은 지금 현재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삼각형 모양 이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말고 삼각형은 모서리를 선택하신 후에 상단으로 조절하게 되면 모서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변경할 수 있고 라운딩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 모양 볼게요. 별 모양도 마찬가지로 라운딩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라운딩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서리 개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이것보다 좀 더 날카로운 반짝이는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상태에서 모서리 반경을 크기와 똑같이 817로 주시고 그러면은 이 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이 다 똑같아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비율을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날카로운 반짝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미지 동영상은 블록에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형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발견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모양을 저희가 도형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시나요? 일단 요 하트
하트가 들어간 도형부터 만들게요. 이게 제일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라운딩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각형 라운딩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각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사각형, 그리고 이거는 정사각형이니까 Shif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전 20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됐죠? 200으로 맞췄습니다. 그 상태에서 라운딩이 아마 거의 20 정도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모서리 반경을 20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에서 면에 컬러를 채울 때는 채우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측에 채우기 버튼을 클릭하고 지금 보면은 이 컬러와 똑같은 컬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스포이드 모양이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 이 컬러를 가져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이 컬러를 잘 모른다면은 플러스 같은 데서 컬러를 넣고 컬러 번호를 찾아서 여기에 컬러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트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지금 보면은 하트 아래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듯 하죠. 그러면 사각형과 그 다음 요 하트 부분에 이 부분은 라운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의 라운딩을 변경할 것인가? 근데 그러기에는 좀 이 부분이 좀 날카롭게 들어와 있죠. 간단하게 하트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작게 정사각형을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을 선택을 합니다. 원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만들게요. 지금 사각형이 125, 120으로 되어 있죠. 원도 그러면 125로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사각형 위에 원을 올리고 가운데와 위아래를 맞춰줍니다. 됐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복사한 후에 이 원을 선택해서 위로 올려줄게요. 하트 모양이 금방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그럼 모두 선택이 됐어요. 이 친구들을 전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3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의 상단에 보시면은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도형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핸들이 생기죠. 핸들 부분을 드래그해서 바로 세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바로 직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위치시킬게요.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을 할게요. 네, 비슷해졌죠? 그런데 지금 이 바깥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친구가 프레임이라면은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프레임인 상태에서는 이 친구를 여기다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바로 옆에가 잘려요. 왜냐면은 이게 프레임이니까요. 프레임 안에 들어오니까요. 네,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네, 이거는 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직사각형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트를 선택한 후에 이 직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동시에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차집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에서 뒤에 만들어진 도형을 빼내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꽃 모양도 딱 답이 나오죠. 일단 사각형 복사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컬러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꽃 모양은 지금 원이 5개 모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고 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로 해서 라운딩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또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을 5개 붙여넣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원을 붙일 때는 요 별 모양을 한번 참고로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별 모양을 넣어두고 이 상태에서 원을 일단 원 하나를 별 위로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도 변경을 해주고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콘에서 중요하게 본 거는 이 굴곡이 요 부분이 조금 날카롭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얘가 좀 내려가는 부분에서 합체가 됐다. 그러니까 이 원과 원이 이렇게 위에서가 아니라 아랫부분 이렇게 살짝 맞닿는 이 부분에서 교차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깊어졌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을 좀 더 줄일게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있는 끝부분과 이 끝부분이 맞닿도록 이렇게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복사를 해서 이 아래에 위치시키는데요. 이때는 물론 가운데에 맞춰야 되고요. 가운데에 맞추고 마찬가지로 옆으로도 가운데를 맞춰서 이렇게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위치시킬게요. 복사해서 얘와 얘가 맞고 얘와 얘가 맞고 이 친구 사이에 이 친구가 있고 그쵸? 다 맞췄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복사하기 한 후에 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원을 선택하시고 아까처럼 합집합을 만듭니다. 가운데 원을 만들게요. 컬러를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위와 비슷한 꽃 모양 아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좀 밖으로 나왔네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아이콘과 비슷한 모양의 꽃 모양 아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는 이 가운데 있는 도형입니다. 도형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은 도형을 이렇게 복사하시고 얘도 올릴게요. 복사해서 일단 배경 컬러를 바꿀게요. 컬러를 선택. 요 안에 있는 이 약간 정육면체 모양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네, 대충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건 나중에 맞출 거라서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모서리 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직육면체. 그래서 모서리가 6개인 도형을 만들었고요. 일단 대충 크기를 맞출게요. 이 상태에서 살짝 위로 조금 더 솟도록 할게요. 살짝만 더블 클릭해서 이 윗부분 Shift 누르고 선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로 살짝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경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은 살짝 조정이 됐네요. 네. 그리고 모서리 반경을 한 20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네 맞춰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모서리만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은 여기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다시 밖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면은 네 이렇게 딱 들어가는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선택하고 스포이드 선택하고 컬러 바꾸고 그 다음 눈은 동그라미겠죠. 살짝 작게 동그라미 하고 당연히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맞추고 실로 돼 있네요. 그럼 실로 할게요. 비슷했는데 그죠? 실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실로. 다음은 입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원을 만들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살짝 이런 타원형을 만들고 호를 비율을 이런 식으로 조절한 후에 여기를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비슷하게는 만들어졌어요. 그죠? 컬러를 바꾸고 위치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입끝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살짝 라운딩을 줘볼게요. 네,
이렇게 라운딩해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령이 문제인데, 이 유령이 모양이 조금 다른 것보다는 도형에서 조금 모양이 좀 더 자유로워 보이죠. 원인 것 같은데 원도 아닌 것 같고, 사각형인 것 같은데 사각형도 아닌 것 같은 이 모양.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사각형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일단 똑같이 하나 더 복사해 둘게요. 그리고 배경 컬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어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둥근 모양인데 아래에는 이제 직선으로 떨어지고 또 아래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일단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이 끝을 맞춰줄게요. 여기 끝부분을 맞추고 머리 부분도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끝과 이 내려왔을 때 상상해서 이 정도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위만 둥그러니까요. 위만 둥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고 우리 위만 동그랗게 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여기 상단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이동시키고 요 아랫부분을 조금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요 점을 선택하신 후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네. 됐나요? 그러면은 살짝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선이 내려오도록 됐나요? 이 상태에서 제가 왜 이거를 놔뒀냐면은 이 모양을 옆으로 이동시킬게요. 여기에서 살짝 지금 보면 이만큼이 내려온 부분 정도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고 모양을 조절하시고 이 상태에서 회색 도형만 선택하시고 합집합으로 클릭합니다. 지금 살짝 조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시고 교집합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모양 그대로 나왔죠? 이 친구를 여기로 이동시킬게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점 모양 원을 만들고 77이었죠. 컨트롤 V, 컨트롤 C 동그라미 모양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네 그리고 라운딩을 좀 주고요. 색을 검은색으로. 이번 시간은 피그마의 도형 도구를 사용해서 간단한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콘을 만들면서 피그마의 기능을 익힌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이 아이콘 모양을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